뭐 이런 흔해 빠지거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듣고 나서도 헛소리라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애드센스로 돈 버는 방법 요새 유튜브만 찾아봐도 정말 많이 나와 있죠. 그런데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 아마도 지금까지 들어보셨던 것들과는 조금 다를 거예요. 이게 뭐야? 무슨 블로그를 하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저와 같은 사람들은 이 작은 차이로 인해 남들보다 적은 방문자로도 많은 수익을 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작은 차이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분들은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결과를 느끼게 되실 거예요. 블로그를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께는 다소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내용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분명 앞으로의 성장이 달라지실 거라 확신합니다. 조회수 대비 문서수가 적은 황금 키워드를 찾으세요. 구글 고단가 키워드를 찾으세요. SEO에 맞춰서 글을 쓰세요. DA, PA가 높은 페이지를 찾아서 백링크를 하세요. 뭐 이런 흔해 빠지거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듣고 나서도 헛소리라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서론이 길었는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애드센스로 돈을 벌려면 세 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애드센스 승인을 받은 블로그고요. 이 블로그는 뭐 워드프레스나 티스토리, 뭐 구글 블로그, 뭐 그누보드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익숙한 툴을 선택해서 애드센스를 활용할 수 있는 툴이라면 전혀 상관이 없고요. 두 번째는 광고가 탑재된 글, 포스팅이죠.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광고를 클릭해주는 사람, 즉 방문자가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승인받은 블로그에 광고가 포함된 글을 쓰고 그 글을 누군가가 봐주면서 광고를 클릭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복잡한 건 다 접어두고 간단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애드센스로 돈을 버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자, 이것도 간단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방문자가 광고를 클릭해주면 돈을 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 광고를 많이 클릭하게 만들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광고를 더 많이 클릭하게 만들까를 생각해 보면 수익을 늘릴 수가 있겠죠.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애드센스 수익을 결정짓는 요소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이 세 가지로 결정된다고 생각을 해요. 트래픽, 클릭 단가, 클릭률. 요 세 가지가 곱해져서 애드센스 수익이 결정되는 겁니다. 트래픽은 바로 방문자 수를 뜻하죠.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내 글을 읽을수록 광고를 클릭할 확률도 늘어납니다. 클릭 단가는요, 광고를 한번 클릭했을 때 내가 받게 되는 수익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건 내 의지로 어떻게 조절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에요. 광고주가 설정한 대로 정해지는 경향이 크거든요. 이런 샘러시나 우버서제스트 같은 키워드 도구 사이트들을 통해서 구글 단가를 미리 알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CPC, 광고 단가는요. 페이지 상단 입찰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글 검색 화면에서 해당 키워드들을 검색했을 때 1페이지에 보여줄 것이냐 아니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블로그에 광고가 나오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예요. 이런 곳에서 나오는 지표는 광고주를 위한 숫자이지 블로거를 위한 숫자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참고를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절대로 비례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고 구글 고단가 키워드로 글을 쓰면은 금세 돈을 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희망 고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구글 고단가 키워드를 찾아서 구글에 검색하고 해당 블로그들을 찾아 들어가 보세요. 키워드와 일치하는 광고가 얼마나 나오는지도 한번 보시고요. 해당 키워드의 광고가 없는 경우도 태반입니다. 이에 관련해서는 이번에 업데이트된 제 전자책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었으니 예전에 구매하셨던 분들은 최신 업데이트본을 꼭 받아보세요. 말이 길어졌는데 마지막으로 클릭률은요. 사람들이 내 페이지에 와서 광고를 얼마나 많이 클릭하느냐에 대한 확률을 뜻합니다. 100명이 와서 광고를 한 번 클릭했다면 클릭률은 1%가 되고요. 50번 클릭했다면 50%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애드센스 화면에서 클릭률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얼마나 되나요? 애드센스 관련 커뮤니티들이 몇 개 있는데 살펴보면 대부분
10% 미만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한 3%에서 6%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애드센스 수익은 이 세 가지가 더해져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곱하기로 결정되거든요. 이 말은 셋 중에 어느 한 개의 수치를 끌어올릴 수 있다면 수익도 곱하기로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다시 살펴볼게요. 셋 중에 트래픽은 외부 유입 등을 통해서 더 사람들을 데려올 수는 있지만 막 2배, 3배씩 늘리기는 조금 어렵죠. 또 광고 단가는 저희가 임의로 조절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클릭률은요, 대부분이 3%에서 6%로 낮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3%에서 6%를 올리는 것은 단지 3%만 올리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3%에서 6%로 2배가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도 2배로 늘어납니다. 물론 세부적인 요인들이 있지만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클릭률을 끌어올리면 가장 빠르게 애드센스 수익을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이건 결국 효율을 끌어올린다는 이야기고 가성비가 좋다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저는 가성비를 중시하는 성격이라 이 효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 노력들이 제 전자책에 담겨 있어요. 이제 애드센스 수익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한 방향성은 대략 감 잡으셨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들을 이야기해 볼게요. 페이지 RPM이라는 말 아시나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애드센스 수익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1000명의 방문자가 내 블로그에 방문했을 때 벌어들이는 애드센스 수익을 이야기하는 건데 페이지 RPM이 $10라면 1000명이 방문했을 때 $10가 벌린다는 이야기입니다. 10,000명이 방문하면 $100가 벌리겠죠? 이 페이지 RPM을 높인다는 것이 곧 효율을 높인다는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광고 클릭률을 높이면 페이지 RPM도 올라가겠죠. 이건 제 전자책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와카라는 개념입니다. 그냥 제가 이름 붙인 거기는 한데요. 이게 광고 클릭률을 높이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해요.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 한 가지만 적용해도 클릭률은 분명히 상승합니다. 하나하나 설명하자면 길어지니까 핵심 내용만 간추려서 설명드려 볼게요. 길어지면 지루하잖아요. 해당 광고가 노출될 수 있도록 글을 쓰고 글 속에서 부족한 부분은 광고를 통해서 궁금함을 해결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광고를 통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겨보는 거죠. 여기에 광고주의 핵심 캐치프라이즈를 끄집어내서 클릭 유도 문구까지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방문자들이 광고를 실수로 클릭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의지로 클릭하게 되고 광고주의 페이지에 담겨 있는 정보들을 읽어보게 됩니다. 본인의 의지로 들어왔기 때문에 바로 이탈하지도 않고 정보를 찾아보게 될 거고요. 이것은 광고 체류 시간의 증가와 추가로 전환까지 만들어내는 효과가 있어요. 이 구글 애드센스를 통해서 광고주가 가장 원하는 것이 뭘까요? 광고주의 목적은 첫 번째가 내 광고를 많은 사람이 제대로 봐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환입니다. 전환은 광고를 통해서 광고주가 얻고자 하는 최종적인 이익들을 말하는데요. 보통 상품 광고는 이런 판매 자체가 전환인 경우가 많고요. 대출이나 보험 등의 광고는 단순히 이 연락처 수집이 전환 목표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전환을 달성하기 쉬운 대출 같은 카테고리의 광고들이 돈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애드센스는요, 철저히 광고주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행동해요. 절대 블로거의 편이 아닙니다. 광고주에게 도움이 되는 블로그는 점점 우대를 해줍니다. 더 비싼 광고를 노출시켜주죠. 반대로 광고주의 돈만 빼먹는 블로그들은 싫어해요. 이제 쇼츠나 페이스북 같은 SNS에서 트래픽을 유입하는 경우에는 이탈이 엄청 심하거든요. 이런 형태가 계속되면 애드센스 계제 제한이라는 형태로 제재를 가하기도 합니다. 저는 애드센스는 광고 대행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케팅 대행사 같은 곳들은 광고주가 계속 광고를 맡겨야만 돈을 벌잖아요. 광고주가 만족하면 입소문이 나서 더 많은 거래처가 생길 테고 수익도 늘어나겠죠. 블로그도 똑같아요. 광고주의 만족을 위해서 행동을 해야지 결국 내 수익도 증가하는 겁니다. 글을 쓸 때도 외부 입으로 트래픽을 가져올 때도 항상 광고주의 물건을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 노력을 해야 내 수익도 늘어납니다. 이건 영업사원과도 같아요. 사장님의 물건을 하나라도 더 팔수록 내 수당도 늘어나잖아요.
어떻게 해야 더 잘 팔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면 수익은 자동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하게 애드센스 수익을 어떻게 늘려야 할까라고 고민하기보다는 영업사원의 마인드로 어떻게 해야 광고주의 상품을 더 팔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면 효율적으로 애드센스 수익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영업사원의 마인드로 블로그를 한다면 글을 쓸 때도 단순히 짜집기로 쓰지는 않을 거예요. 제품의 장점을 더 돋보이게 만들고 고객이 이해하기 쉽게 관련 사례를 더 첨부할 수도 있겠죠. 외부 유입을 할 때도 단순하게 복붙하기보다는 살만한 사람들이 모인 곳을 찾아가서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제대로 설득하겠죠. 만약 글을 열심히 쓰는데도 수익이 나오지 않는다면 블로그에 방문자들이 제법 들어오는데 수익은 만족스럽지 않다면 영업사원의 입장이 돼서 한번 살펴보세요. 내 블로그를 보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광고를 클릭하고 물건을 구매하고 싶어질까? 다시 한번 돌이켜보세요. 아마 이전과는 다른 것들이 보이실 겁니다. 뭔가 필요성이 느껴진다면 검색하시면 됩니다. 키워드를 하나하나 뜯어서 검색해보세요. 버튼을 클릭하게 만드는 방법이라던가 설득하는 글쓰기 방법이라던가 클릭 유도 문구를 쓰는 방법이라던가 등등 궁금한 것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만약 이런 변화를 느끼는 분이 있다면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성장하실 테니까요. 오늘은 수많은 블로그들 중에서 돋보이고 살아남는 블로그가 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광고주의 이득을 위해서 글을 쓰는 블로그가 많지 않거든요. 이런 블로그를 찾았다면 벤치마킹 하세요. 분명 돈을 잘 버는 블로그일 테니까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이야기이고 유튜브라는 공간의 특성상 많이 줄여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돈을 벌기 위해 내 전공과 상관없는 블로그라는 세계에 뛰어드셨다면 한 번쯤은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안 간다면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온라인 세계에서는 작은 차이가 큰 결과로 돌아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요새 부업으로 블로그를 시작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블로그의 본질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블로그는 고민 해결을 위한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가 생겨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편법이 아닌 정석적인 방법으로 광고를 제공해서 방문자랑 광고주를 동시에 만족을 시켜야만 오래오래 계속할 수 있습니다. 한두 달만 하고 접으실 거 아니잖아요. 블로그로 오래오래 수익 내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애드센스 다마고치는 잘못된 정보로 방향성을 잃고 포기하시지 않도록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획하였어요.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애드센스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